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추석 전날이죠? 네. 내일이 추석일 텐데, 아마 다들 내일 차례 준비하시느라고, 많이들 이제 좀 바쁘실 것 같아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히. 하여간, 이렇게 좀 다들 이렇게 쉬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방송을 시황이나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쉬는 날에는 그냥 좀 디테일한 부분 제가 이제 저는 사실 기술적인 기법보다도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라고 생각해요. 심리. 이제 아무리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심리가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자주 비유하는 건데 어떤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연습을 많이 해가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어떤 뭐랄까 급박한 상황에 왔을 때는 좀 다급해진 상황에 왔을 때는 실수를 하게 되고 자꾸 심리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슬링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가 챔피언이야. 1등이었는데 이제 2등하고 싸우는데 2등한테 점수가 좀 뒤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사실상 1등이 기술은 더 좋은데 뒤지고 있으면은 그걸 만회하려고 좀 마음이 다급해지고 심리가 흔들리고 그럴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주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주식도 이게 만약에 좀 기술적인 분석이나 이런 게 뛰어난 사람이다 할지라도 침착하고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좀 흔들리게 되고 침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손실을 보거나 본인이 손실을 보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주식의 고수라고 해서 맨날 수익만 내는 건 아닙니다. 일론도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심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그런 거를 하면서 계속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심리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좀 우리 속담에도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서 건너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 자체가 아무리 단단하고 그렇다 안정감을 준다 하더라도 어, 뭐, 한번 그래도 한번 한번 두들겨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고 건너라 이런 이제 의미로 있는 속담인데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심리의 멘탈을 딱 잡고 여유를 가진 상황에서 이제 주식 거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근데 사람들이 근데 그걸 잘 이제 뭐랄까 좀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지켜요. 실제로 이제 장중에 그런 일이 닥치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산 종목이 갑자기 막 하락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막 이제 살려고 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상승하거나 이러면은 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덥석 물고 또 그냥 던져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매매가 잦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보유 종목도 점점 늘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그런 것 자체가 주식에 실패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2천 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오르는 종목이 한두 개이겠습니까? 그죠? 여기 줄을 오르고 저기 줄을 오르고 그거 다 쫓아서 추격 매수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종목이 20개, 30개가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그런 것도 다 심리의 영향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고,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것들이죠. 무계획이죠. 무계획이 이렇게 운 좋게 걸려들어서 수익을 좀 내는 종목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단발성이고 결국에는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수익보다는 쪽박을 차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심리 말고 물론 기술은 기본이죠. 기술적인 분석은 기술적인 분석은 기본인데 근데 그게 또 절대적이지 않은 게 이제 않아요. 그게 좀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주가를 이제 이게 적정한 수준인가 아닌가 그런 거를 판단하는 이제 기준 같은 게 있잖아요. PER도 있고 그죠? 네. 있는데 이제 그거대로 하더라도 그 기준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의 그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론 가장 큰 변수는 수급이에요, 수급. 그 종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어떤 이유에서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 종목이 꽤 좋고 그래도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으로 이게 기술적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분석이 되더라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기다리면 결국은 제자리 그 가치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가치가 찾는데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빨리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다릴 수만 있는 부분도 아니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주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잘 안 맥힌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몰라 가치주라는 정의가 뚜렷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물론 주식 용어 중에 가치 투자라고 투자 이렇게 설명은 경제 상식 이래가지고 설명은 나와 있어요. 네, 설명은 나와 있지만 그게 아무리 가치 투자 종목으로 발굴을 되더라도 누군가가 안 사주면은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10년 동안 기다린 자차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기회비용. 10년 동안 기다린 기회비용. 내가 1,000만 원 들고, 야, 이게 1,000만 원이 지금 싸다. 가치가 이게 100만 원 가치가 있는데 지금 한 10만 원밖에 안 해. 그러면 그거 들고 100만 원짜리 가치가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안 올지 누가 압니까? 그죠? 몰라요, 그거. 그죠? 그럼 그게 가치를 반영하고 오른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그 가치를 똑같이 인정해줘가지고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 혼자 그걸 가치 주라고 발굴해 가지고 있는데 딴 사람이 그걸 발견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 안 오르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이게 가치주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시대에서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일단 사람들이 그 종목의 어떤 메리트를 발견해가지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 시점 한 10% 내 20% 정도 저가 대비 이제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올랐어. 근데 그 바탕에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가 있어. 해보니까 이제 그 상승 이유를 보니까 이제 그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이유들이 나와 있어. 근데 그런 종목 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주식이 한 10% 20% 상승했다면 최근 들어서 그게 오르면 분명히 이유가 나올 거단 말이죠. 그 이유가 이제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당위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때 들어가서 들고 가는 게 그게 스윙 투자건 중기 투자건 네? 수익을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투자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이제 고수들이 얘기를 하길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0년, 20년 전에는 가치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 맞았어요. 지금 또 여전히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있고 한국에 저평가된 종목이 많이 있지만 10년, 2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그죠? 물론 종목 수는 더 적었겠지만, 그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좀 먹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갖고 이제 가치 투자의 대가는 워런 버핏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한 20, 30년 전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가치 투자,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있을 때 그 전까지만, 그 전후만 하더라도 있었어요. 가치 투자라는 게. 그리고 한 10년 전만 해도 있었죠. 아니, 근데 가치 투자를 할 게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뭐가 가치 투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아는 가치 투자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이제 그 여러 가지 재무적이나 경영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자료를 통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적정 주가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종목을 미리 찾아서 미리 선취매하고 기다리는 투자, 적정 주가가 올 때까지. 그런 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저는 가치 투자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치 투자도 다르게 설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또 그냥 무조건 오래 들고 있으면 사서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무리 그걸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발굴하고 들고 있다 치더라도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사지 않는 한은 안 오르는 거죠. 그죠? 결국은 그게 뭔 말이냐면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급이 중요한데 그 수급의 주체들이 어떤 사유로 수급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란 말이죠. 그냥 뭐 테마주의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투자자들이, 나중에 가치 투자가 제대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평가되었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매수가 들어오느냐, 뭐 이런 부분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가치 투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제 그런 책이나 그런 데를 뭐 워런 버핏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방법을 알고 이제 지금 적용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시대가 흐르고 이제 그 주식 시장을 둘러싼 환경, 경제 환경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계속 굉장히 급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방식도 옛날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10년 전, 20년 전하고 방식이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둘러싼 환경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에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걸 지금에 쓴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맞아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여러 가지 뭐 기술의 발전도 있고 뭐 우리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 경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환경들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법도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예를 들자면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해요. 어떤 이제 그 종목이 오르기 시작해요.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한 20-30% 정도 오르면은 이렇게 이제 저가 출발했을 때 저가 대비해가지고 저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으나 하여간 어떤 주가가 20% 올라가면은 그 종목이 올라가면은 뉴스에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주가가 보이죠. 그리고 20-30%는 꽤 많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왜 오른다고 이제 뉴스가 떠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이제 그 종목을 체크해가지고 그 종목을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요. 그래갖고 내가 생각할 때 타당성이 있다. 참 상식적이고 오를 만한 이유가 있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때 매수가 들어가요. 그럼 저는 그래서 이제 매수 들어가가지고 상승세가 좀 주춤해질 때까지 이제 들고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수익이 좀 꽤 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매드팩토죠.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제가 그 작년 말에 상장하고 한 3만 원 중반 그때쯤부터 매드팩토를 이제 들어갔었는데 물론 매드팩토는 뭐 매출 없고 경영 실적 없어요. 그냥 그 기대감 그거 때문에 하는데 그 기대감을 주게 하는 그 재료 그게 결국은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제조업체들의 뭐 경영 실적, 재무 상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들어간 거죠. 뭐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저한테 소소하게 작게 크게 뭐 수익을 주는 종목도 많았고 손실을 주는 종목도 많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이걸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좀 돈을 좀 수익을 좀 많이 냈다 싶은 종목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발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뭐 이제 기회가 되면 하나씩 이제 뭐 어쩌면 이번 연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제가 주식 투자 23년 했지만 처음에 한 4-5년 동안은 그냥 초보 시절이었고 실질적으로 따르면 한 3-4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저한테 그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좀 수익을 많이 냈다 싶은 종목들은 한 서너 개 한 너댓 개
뭐 그 정도 손가락 꼽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고르고 뭐 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초보분들은 거의 대등소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하면은 이제 그 종목을 이제 많이 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아마 많이 살 거예요. 아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원짜리 종목인데 뭐 막 20, 30%는 쉽게 가고 뭐 오를 뭐 한번 발동 걸리면 뭐 금방 상한가 가고 막 20% 이상 오르고,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초보 개미들이. 근데 이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그 종목 가지고 물론 지금처럼 상승장에서는 대박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처럼 상장에 대박 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이런 아주 희귀한 이런 상승장에서나 적용되는 부분이지, 일반적인 이제 그런 게 사라지고 일반 평이한 장이 돼버리면은 그렇게 투자가는 정말로 쪽박 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제 뭐 수익만 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식이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뭐 수익만 낸 그런 거 지금 또 많이 있죠. 뭐 요즘에 상한가 치고 이런 종목들 보면 대부분 몇천 원짜리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종목들을 사서 이제 올해 뭐 이제 상승해갖고 수익 좀 났어요. 근데 이제 뭐 내년에 뭐 이제 평이한 장이 돌아오면 그때 뭐 주식 거래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글쎄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걸요. 이게 주식이 약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돈 맛을 봤잖아요.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전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투자를 계속 하죠. 평이한 장이 와도.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올해 그 상승장처럼 주식이 안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원하지 않는 홀딩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종목을 이제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런 종목이 있긴 이제 그런 종목만 쫓아다니다가, 근데 보통 그런 종목들이 상한가가 뭐 재료가 없이 뭐 재료다 있다 치더라도 웬만한 재료가 아니고는 한두 번 상한가 치고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뭐랄까, 잘못 걸리면 이제 그 꼭지 상투 잡는 거죠. 상투 잡으면은 원하지 않는 아주 장기 투자자가 돼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떤 정상적인 장의 흐름을 대비해 가지고 뭐랄까, 투자 방법을 좀 제대로 된 투자 방법을 이제 조금씩 배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주식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게 결코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뭐 아마 주식 투자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이제 뭐 약간 노름과 비슷해요. 이제 도박과. 도박 처음에는 그냥 심리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중독돼가지고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주식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절제, 어떤 정상적인 방법 이런 거를 배우지 못하면은 뭐랄까, 좀 대박보다는 쪽박찰 가능성, 혹은 자기가 벌었던 상승장에서 벌어놨던 돈까지 다 까먹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런 어떤 뭐 이제 근데 뭐랄까, 요런 주식시장에서 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주식 투자, 직접적인 투자와 관련된 것들 외에 다른 부분까지도 아마 숙지할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있습니다. 있어 보여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초보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건 아니죠. 당장 이 종목이 뭐 오를 종목이 뭔가, 당장 내일 상승할 종목이 뭔가, 이런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정보들만 찾고, 그 외에 정말 중요한 어떤 주식 좀 했다는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런 정보, 심리나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뭐 그런 초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일은 뭐 이 종목이 오릅니다. 뭐 내일 이 종목은 이제 뭐 내일 오를 종목, 뭐 차트 가지고 뭐 내일 오를 종목, 또 뭐 다른 이유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무슨 테마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게 뭔 말이냐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간에, 혹은 뭐 고수익이 아니라도 내일 당장 뭐
2, 3일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10%, 20%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만 찾고 구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식 금방 쪽박 찹니다, 여러분들. 음, 뭐 단기간에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좀 거의 뭐 힘들거든요. 힘들기 때문에 차근차근 좀 이렇게 어, 뭐랄까 좀 서두르지 않고 그 외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변수들을 먼저 어, 익히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는 얘기들도 어떤 그런 것만 쫓는 개미들한테는 전혀 관심 밖의 것일 것입니다. 아마 그냥 뭐 이 종목은 내일 오를 것입니다. 이 종목은 내일 내릴 것입니다. 이 종목은 내일 상한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친 종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종목만 이제, 그런 이야기들만 이제 관심이 이제 굉장히 많죠. 뭐 아마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심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하여간 뭐 이제 이게 한 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좀 약간 지겨울 수가 있고 하니까 오늘 이쯤에서 끝내고요. 제가 이제 뭐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이런 이유는 그게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하여간 뭐 오늘 이제 내일 또 이제 추석 당일이라서 오늘 뭐 다들 여러 가지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많이 이제 바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명절 잘 보내시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장 또 새로 열릴 때 이제 또 뭐 장이 지금 상승장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된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장이 좀 하락했죠. 이제 0%대씩 소폭 하락했는데 뭐 미국 이제 토론회 대선 관련된 토론회가 이제 뭐 열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제 유럽장하고 이제 미국장에서 발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이제 미국장에 조금씩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우도 하락 0.48% 하락했고 이제 나스닥도 이제 0.29% 하락했고 S&P도 0.48% 하락했습니다.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조금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늘 일이니까 또 내일 또 이제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우리나라 장은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한 것 같으니까 좀 이제 기다려 보고요. 이제 뭐 하여간 뭐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건강한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